70세가 넘으면 근력이 최대 30%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육이 줄면 독립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작은 낙상 하나가 평생 건강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냉장고 속에 늘 들어있는 치즈, 바로 그 치즈가 근육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떤 치즈가 여러분의 몸을 다시 젊게 만들고 어떤 치즈가 피해야 할 위험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치즈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짜고 기름지고 젊은 사람들이 피자나 파스타에 얹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치즈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근육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치즈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60세 이후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장바구니를 드는 것조차 버겁고 평소 하던 집안일이 예전만큼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뿌리에는 근육 감소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근력이 최대 30%나 줄어든다고 해요. 근육이 줄면 뼈가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근감소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영양과 생활 습관만 지킨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하고 심지어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즈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코티지 치즈부터 리코타, 파르메산 같은 치즈에는 근육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코티지 치즈를 이야기해 볼게요. 코티지 치즈는 예전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보약 같은 음식입니다. 반 컵만 먹어도 단백질이 14g이나 들어있고 특히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한 끼에 약 3g 정도의 류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코티지 치즈 반 컵이면 그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제인 단백질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밤새 근육 분해를 막아주니 잠자기 전 간식으로 이만한 게 없죠. 다음은 리코타 치즈입니다. 리코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난 뒤 1시간 이내에 리코타 치즈를 먹으면 근육이 영양을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70대 한 어르신은 허리 부상으로 근육이 많이 줄어 걷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리코타 치즈와 간단한 스트레칭, 산책을 꾸준히 하면서 12주 만에 다리 근력이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예전에는 골목 끝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2배는 더 걸을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했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치즈는 파르메산입니다. 잘 숙성된 파르메산은 고소한 풍미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면서도 유당이 거의 없어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유나 유제품을 먹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파르메산은 이런 문제를 덜어주면서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칼슘을 듬뿍 공급합니다. 샐러드나 수프에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단백질 보충까지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모든 치즈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할 치즈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치즈입니다. 보기에는 고급스러워 보이고 맛도 깊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티라민과 히스타민이 혈압을 갑자기 올리거나 두통,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런 성분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크림치즈입니다. 부드럽고 맛있지만 단백질은 거의 없고 포화지방은 많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 치즈 스프레드인데요.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찾지만 사실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아서 혈압과 신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가급적 자연 숙성 치즈를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치즈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드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밤새 단식 상태였던 몸은 영양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코티지 치즈나 리코타를 드시면 근육 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운동 직후가 중요한데요.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벽 밀기, 가벼운 걷기 같은 간단한 활동만 해도 그 직후 한두 시간은 근육이 영양을 가장 잘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치즈를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에도 좋은데 코티지 치즈는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 근육을 보호해줍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근육이 조금씩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치즈만 드신다고 근육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치즈는 연료일 뿐이고 근육은 사용해야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무거운 덤벨을 드는 헬스장 운동이 아니라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탄력밴드로 팔이나 다리를 당기기 같은 아주 간단한 저항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또 장바구니 들기, 계단 오르기, 조금 더 힘을 주어 집안일 하기 같은 일상 활동도 근육을 단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그 직후에 치즈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주의사항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혹시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코티지나 리코타를 소량부터 시작해보시고 괜찮다면 점차 늘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파르메산처럼 숙성된 치즈는 유당이 거의 없어 비교적 안전합니다. 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갑자기 늘리기 전에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치즈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고 조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즈는 단순히 짜고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영양 도구입니다. 코티지, 리코타, 파르메산 이 세 가지 치즈를 잘 활용하면 근육과 뼈를 지키고 독립적인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블루치즈, 크림치즈, 가공치즈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치즈를 언제 먹을지, 어떤 운동과 함께 할지까지 기억해 두신다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여러분은 평소 치즈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코티지 치즈를 간식으로 드시는지 아니면 파르메산을 음식 위에 뿌려 드시는지 혹은 다른 방식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방법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건강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치즈 한 조각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습관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